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표에 대한 거래 입력을 갖다가 다 마무리를 10개 해보았고요. 교재 305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주요 항목별 입력 내용 및 방법 많이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맨 밑에서요. 자본 지출 즉시 상각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지출 즉시 상각 요 내용 체크를 해 두시고 이따가 입력하는 것도 우리 법인세법에서 여기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들에 대한 세무조정 할 때 많이 등장하는 항목이니까요. 참고로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기본 자료는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306페이지에 수행 내용 중에서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비라고 써있는 항목 그대로 따라서 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에서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고요. 순서대로 다음 자료를 등록하여 결산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세요. 그랬네요. 첫 번째는 건물부터 나왔네요. 건물은 코드 번호가 101번. 그 다음에 자산명은 공장 건물이라고 공장 건물 그대로 보고 입력하세요. 이건 할 줄 아실 테니까. 취득일자는 2017년 2월 28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은 맞고 취득금액은 8,9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200만원. 정액법 내용연수는 20년. 경비 구분은 요 밑에 500번대로 해달라고 그랬죠. 자, 입력이 끝났으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당기 상각 범위에 나오고 회사 계상 상각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위치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한 번만 그냥 봐주시라고요. 왜? 법인세법 할 때 많이 쓸 거니까. 15번에는 정기말 부인 누계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라든지 자본적 지출 즉시 상각 항목들 여기서 나중에 입력할 거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첫 번째 건물에 대한 거 445만원. 교재 수행 결과하고 정확히 일치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 거 입력을 해 보시죠. 두 번째 거는 기계장치네요. 기계장치 코드 번호는 201번. 그다음에 기계 1이라고 되어 있죠. 기계 1. 취득일은요. 2018년도 2월 1일. 그다음에 기초 가액은 9,8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200만원. 정률법으로 되어 있고 내용 연수는 10년. 클릭해서 10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500번대로 해주시면 감가상각비 1,700 94,000원 됐네요. 자, 세 번째 거 차량 운반구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량 운반구는 208번. 근데 차량 1로 등록되어 있죠. 앞에서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면서 미리 등록해놨기 때문에 굳이 또 저기 등록할 필요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개발비를 써보시게 되면 개발비의 코드 번호는 501번이고요. 자산명은 똑같이 개발비. 취득일은 2020년 1월 6일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2020년에 지금 얘를 취득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죠.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만 입력하셔야 돼요. 그럼 1년 지났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이라고 한다면 300만원에서 60만원 빼면 장부가액이 얼마만 남아있겠어요? 240만원만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240만 원만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에 6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해야지만이 얘가 감가상각비를 무형자산 상각비를 반영할 수 있대요.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되어 있고요. 비용구분은 800번대. 그래서 여기 무형자산 등록하실 때는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기초가액 입력하실 때 처음 취득가액에서 뭐죠?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있죠? 얘를 뺀 금액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요. 잘 실수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문제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기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입력 자료, 예전에 배웠던 것이긴 하지만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았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30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고정자산 구입과 처분에 대한 것들 여기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죠.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4월 14일 정부로부터 아까 우리 정부로부터 받았던 정부 보조금이 있었죠. 이제 취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계장치 구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그다음에 5월 2일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대요.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고 하네요. 유형자산 구입과 관련된 내역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내역은 일반 전표에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기계장치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기계장치를 등록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잠깐 지금 우리 고정자산 등록했잖아요. 그죠? 고정자산 등록했으니까 여기에다가 그 자료 보고 기계장치도 바로 등록을 한번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계장치 선택하시고요. 코드 번호는 몇 번으로 입력하라 그랬냐면 601번으로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산명은 오토에너지 장치, 오토에너지 장치라고 써주시고요. 취득일자는 2021년 5월 2일 정률법 맞고요. 지금 취득금액 다 알다시피 취득금액은 단기에 올해 취득했으면 4번 신규 취득 증가 여기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죠. 금액은 3천만원.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10년. 경비 구분은 500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되는 우리 지금 고정자산은 입력이 끝났죠.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그 자료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이런 경우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 증빙서류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요. 거기 날짜는 5월 2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별다른 거 없죠. 매입에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이니까 51번 과세 해주시면 되겠고요. 품목은 오토 에너지 장치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천만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300만원, 거래처는 광명기계, 세금계산서는 받았고요. 자, 분계를 해주셔야 되겠죠. 분계는 지금 돈 지급했나 안 했나? 아까 그 금액에 대해서 보통예금에서 다 이체해줬다고 얘기했죠. 그럼 혼합분계를 누르신 다음에요. 얘는 기계장치로 계정 바꿔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 계정에서 3,300만원 다 이체했다고 하고요. 여기 거래처는 어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한국은행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은행 이렇게 바꿔주시면 우리가 보통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입력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이해됐습니까? 돼요. 자, 지금 여기 증빙서류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한 것은 별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까 우리 4월 14일 날 여기 이제 이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기다 입력할 자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받았던 보통예금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해놨던 거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정부보조금 없애줘야 되고 대변에다 다시 정부보조금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이번에 뭐에 대한 차감장 계정이에요?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으로 분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정부보조금 받았던 4월 14일 거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정부보조금 지금 대변에 1,000만원 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5월 2일 날짜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면은, 날짜는 5월 2일 날짜로 지금 보통예금에 있던 정부보조금은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정부보조금, 지금 여기 코드 번호는 몇 번이에요? 126번을 빼줘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등록을 했었으니까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도 다시 뭘로 써줘야 돼요? 정부보조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코드 번호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거기 코드에다가 F2 눌러가지고 정부보조금 조회해 보세요. 200번대 있을 거예요. 200 몇 번? 19번? 219번 얘가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 계정인 거예요. 계정은 똑같이 정부보조금 되어 있죠. 이렇게 일반 전표에다가 정부보조금을 별도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보조금 금액으로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마무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뭐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정부보조금 계정 처리하는 것도 별거 없죠. 모르면 뒤따 어려워. 알면 별거 아니야. 세상 사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알면 별거 아니야. 몰랐을 때가 헷갈린 거지. 자, 그래서 날짜 5월 2일 날짜로요. 교재 여기 원하는 대로 차변에다가 여기 아까 126번 정부보조금 빼주고요. 1,00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219번 정부보조금에서 아까 제가 말로 설명할 때에는 보통예금에 대한 정부보조금 차감기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한 차감보조금이라고 얘기하고 써놨었죠. 근데 실제로 입력할 때는 코드 번호만 보면 바로 그걸로 인식이 되니까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거기 첫 번째 정부보조금에 대해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 입력할 때 회계처리와, 회계처리는 매매수 전표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뭘 처리하는 게 헷갈린 거야? 정부보조금만 주의하시면 회계처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정자산에 대해서 두 번째 30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5월 31일 우리 자동차의 업무에 이용하고 있는 차량 코드 번호도 얘기하고 있네요.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대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 결국은 얘 지금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처분하는 거죠. 즉 유형자산 처분 문제예요. 그럼 이따가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해서 자료 입력하고 회계 처리하는 거 다시 한번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시죠. 자, 이번에는 309페이지에 그 유형자산에 대한 그 처분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이렇게 먼저 고정자산 메뉴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즉 고정자산에 대해서 FTT 2급까지는 입력하는 정도만 했었는데, 얘는 이제 처분할 때 고정자산 메뉴에서 처리를 먼저 해주라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자, 우선 고정자산 메뉴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차량 운반구라고 되어 있죠. 차량 운반구를 불러오세요. 차량 운반구를 불러오고 클릭해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지금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다 확인되셨죠? 그런 다음에 차량 1 취득가액 돼 있고, 여기 밑에 점에 보시게 되면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된 내역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세요 그랬는데, 그 처분 매각한 날짜가 며칠로 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5월 31일로 되어 있죠. 5월 31일 여기다가 전체 양도일자라고 되어 있는 이 날짜에다가 2021년 5월 30일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1년 5월 31일 이렇게 띵 하고 입력해 보면은요, 지금 문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처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뭘 처리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유형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종치네. 미안해요. 일단 시간 먼저 줄게요. 지금 처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5월달까지 지금 5개월을 사용했잖아요. 5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얘는 자동으로 지금 반영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여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지금 5개월치 얼마 계산됐어요? 375만원 계산이 됐죠? 이거 감가상각비 별도로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요, 이것도 한번만 알아두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비 금액은 37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것은 375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375만원이 지금 여기 포함된 금액이 요 밑에 보시게 되면 당기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2175만원 이렇게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할 때 우리 회계처리 어떻게 하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냐면, 일단 차량 운반구에 대한 취득원가 기록해 주라 그랬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가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4,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라고 지금 집계가 됐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175만원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료를 활용해야지만이 우리가 금액을 장부가액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라고 계산이 되느냐고요? 장부가액 계산기 뚫어봐야 되나? 4,500만원에서 마이너스 2,175만원 빼게 되면은 2,325만원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저기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반드시 요 모양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해야지 실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얘를 지금 얼마에 팔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500만원에 팔고 있죠. 2,500만원 이렇게 팔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나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나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죠. 왜? 장부가액은 2,325만원짜리라고 우리가 지금 계산이 됐는데 지금 얘를 얼마에 팔고 있어요? 2,500만원에 팔고 있잖아요. 그럼 175만원은 회계 처리할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구나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회계 처리하기 전에. 안 그러면은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얘가 되게 헷갈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계 처리하는 것도 처음 보시는 분은 지금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 유형자산 처분 관련돼서는 실수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175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라고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회계 처리하는 거 보세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세무 1급이니까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2,5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는 반드시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까지 반영한 장부 금액과 우리가 파는 금액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가 붙어요? 250만 원이 붙죠? 얘는 반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돈은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는 금액은 얼마를 써놔야 되겠어요? 2,500만 원을 쓰면 안 되고 얘 두 개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7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죠? 자, 회계 처리할게요. 예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는 잘 보세요. 여기도 그냥 기계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유형자산 처분할 때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유형자산 파는 거라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 차량운반고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산인데 팔면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대변에 기록해야 되겠어요? 파는 거니까 대변에 기록해줘야 되겠죠? 자, 봐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1번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다가요. 차량 운반구 어떤 금액을 써준다? 취득가액을 다 없애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차량 운반구라는 여기 유형자산이 팔렸으면 여기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시켰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당연히 다 없애줘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었는데 차변으로 써주면 되시죠. 그래서 차변으로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여기 2,175만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장부가액은 별도로 또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여기 차량 운반구와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바로 이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를 팔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아직 못 받았죠? 계속 뭐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 미수금은 우리가 얼마 받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수금. 미수금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이거 여기 미수금은 부가세까지 포함한 거 다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7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차변과 차변에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250만 원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당연히 250만 원 자동으로 이렇게 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 우리가 쓸 내용은 다 썼어요. 비교해보면 얼마가 딱 차이가 나야 되느냐면 여기 175만 원이 딱 차이가 나야 돼요. 왜? 얘를 보고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린 벌써 계산해 놨잖아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175만 원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딱 175만 원이 나요. 그럼 얘는 우리를 뭐라고 써는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175만 원 이렇게 쓰면 이 거래 획에 대한 처리가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세무 1급에서는 TET 1급에서는 고정자산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매각하는 자료를 입력하고 여기에서 뭐를 자료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안 그러면 이게 일일이 계산했는데 이거 언제 계산해요? 1분 안에. 그죠? 이렇게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보라고 여기 평가 문제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회계 처리를 두 가지를 해줘야 되죠. 일반 전표 입력에서 감가상각비 얘는 별도로 처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매각하는 그 세금계산서에 대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별도로 또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얘는 FAT 1급이나 TT 2급에서는 한 문제짜리, 두 문제짜리가 될 건데 여기서는 한 문제로 이걸 내니까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지죠. 그러면 빨리 이걸 입력하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런 차이가 여기 여러분 최종 단계인 TT 1급의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료 다 확인했으니까 여기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요. 날짜는 5월 31일이라고 했으니까 31일 해주시고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금액은 37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 이 9번이죠. 900 맞나? 37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요. 날짜 5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얘는 지금 차량을 팔았으니 뭐 별다른 거 없이 매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줬으니까 11번 과세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승용차 매각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500만원, 부가세, 판매는 우리자동차에다 있네요. 우리자동차. 세금계산서 발급해줬고 혼합분계로 누른 다음에 대변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수용차 매각하면서 공급가액하고 세액 넣었더니 밑에 부가세 예수금은 벌써 와있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우리 이제 뭐 입력해줘야 돼요? 차량운반구 입력해주셔야 되죠. 금액은 아까 보았던 취득가액 전체 다 없애주셔야 되죠. 취득가액 4,500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그냥 다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 도 아까 나왔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해가지고 금액은 175만원. 차변에다가는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없어져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2,175만원이었고요. 차변에 또 미수금은 2,75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분기가 다 땡 하고 끝났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씩 다 입력을 해 보시게 된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 2번까지는 설명을 해 드려 보았고요. 그러면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나온 것 같고 차후에 복습 한번 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얘는 뭐 별반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에서 여러분이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해서 또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상각한 금액들을 매번 손으로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산된 것들을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해 주셔야지 반영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고정자산 등록에서요. 맨 밑에 월별 감가상각비 기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12월로 조회를 해 보시면 돼요. 전체.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자산이 다 나타나 있고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감가상각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쭉 다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 금액에서 여기 기능 모음에 보시게 되면 이건 기계적으로 그냥 꼭 이렇게 저장을 해 주셔야지 돼요. 조회한 다음에 기능 모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조회한 다음에 여기 기능 모음에서 저장 얘를 꼭 해주셔야지 결산자료 입력해서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장 띵 눌러주시면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예,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회사에서 실무 업무를 볼 때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서 감가상각비를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거 다 입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면 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 자료가 312페이지에 고정자산 관리대장, 그 다음에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 얘네들은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많이 조회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 고정자산들에 대해서 그 장부들을 조회할 때 사용하는 항목들이고, 그다음에 원가별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31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바로 요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시험 문제는 잘 아니겠지만은 별표 3개 해 놓으시고 실무에서 요거 뭐죠? 조회한 다음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꼭 저장해 놓아야 된다고 여기 표시를 해 놓으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반드시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안 되면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 할 줄 몰라서 애먹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렇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TAT 급액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FAT 급액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죠. 실무 회계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 항목이 지금 우리가 고정자산 또에 관련된 또 관련된 그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여기 지금 TAT1급 우리가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은 여기서 딱 끊고요. 그 다음 단계 결산에 관련된 것들은 다음 페이지 녹화 또 다음 구문에서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